안녕하십니까. 사이버 시대 정치 외교 가짜뉴스 발표하게 될 18학번 조원성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가짜뉴스 정의 사례, 두 번째로는 가짜뉴스 대응 및 효과, 세 번째로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짜뉴스 정의의 사례입니다. 가짜뉴스란 내용적 측면에서는 사실과 다른 정보,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의도, 이것을 허위 정보로 합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뉴스의 외형이라고 하죠.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짜 뉴스, 의도적으로 만든 거짓 정보, 뉴스의 형식을 갖춤. 그 위에 동그라미가 허위 정보, 의도된 오정보, 오정보는 의도가 없고 마지막으로 테두리에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가짜뉴스 사례를 보시면요, 프란시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가짜뉴스 사이트 WTO 뉴스에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이 됐고 페이스북에서 90만 번 이상 공유가 되었습니다. 가짜뉴스 대응 및 효과입니다. 가짜뉴스 대응에는 자율규제,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첫 번째로는 자율규제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들 중심으로 대응이 되어 있고요. 주요 대응 방법이 경제적 이익 제한, 알고리즘 조정, 제3자 전문가의 협업입니다. 먼저 경제적 이익 제한이란 가짜뉴스 생산의 주요 원인인 온라인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이트나 블로그에 광고를 붙일 수 없게 제한. 구글에서는 16년도 11월부터 허위 콘텐츠 제공 사이트 구글 애드센스 서비스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의 광고 파트너 규약을 개정하여 가짜뉴스 생산자의 간접 광고 제한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구글 애드센스 운영 정책 금지 항목입니다. 알고리즘 개선입니다. 검색 엔진 검색 결과나 페이스북 뉴스피드 등은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역으로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가짜뉴스가 정보망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콘텐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있고, 가짜뉴스의 노출 순위를 낮추는 알고리즘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페이스북 가짜뉴스 신고 메뉴, 이것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봤고요. 그 옆에는 페이스북 가짜뉴스 신고 메뉴 국내입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요. 저도 가짜뉴스에 몇 번 속을 뻔했습니다. 알고리즘 개선은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 가짜뉴스 신고 메뉴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이것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 전문가 협업입니다. 제3자 전문가 협업이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스북에서는 뉴스 검증기관 포인터를 통해 뉴스 내용을 확인한 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논쟁 중, 그리고 표시를 달고 뉴스피드 노출 빈도를 낮추고 공유 시에도 기사의 정확도에 의심이 간다는 경고문을 노출시킵니다. 구글에서 프랑스 대선 당시 프랑스 주요 언론들과 협력하여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크로체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논쟁 중 표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컴퓨터, 인터넷에서 기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프랑스 대선 당시 프랑스 주요 언론과 협력해서 크로스 체크 프로젝트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팩트 체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인이나 유명인사 등의 정치 사회적 발언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저널리즘의 일종이고요. 뉴스 이용자에게는 정보 사실의 여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뉴스 해석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88년 미국 대선 시기에 처음 등장했고, 2000년대 초반 팩트체크.org, 팩트체커, 퀄리티팩트 등 주요 팩트체크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JTBC, SBS, 언론사 중심으로 팩트체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스 알고리즘입니다. 대학 독립 연구기관인데요. 펜실베니아 애넘버그 공공정책센터 기반을 둔 팩트체크 시스템입니다. 2005년도에 설립됐고 팩트체크 기관이고
전문 검증 대비 경영자, 펠로우 등 구성된 팩트체크 팀이 일평균 한 건 정도의 팩트체크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후원금 기부금으로 운영하여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과학 이슈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루머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팩트 체크입니다. 언론사 내부 조직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란 기자 글렌 캐슬러의 1인 검증 시스템입니다. 2007년도에 첫 연재를 시작했고 고정 칼럼의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게시되었고 정치인의 직업 발언 검증 대상으로 삼아서 SNS 검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피노키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제모트 마크인데요. 제모트 마크는 진실입니다. 피노키오 4단계는 새빨간 거짓말, 3단계는 명백한 오류 아니면 모순, 2단계는 사실을 크게 누락하거나 과장, 피노키오 1단계는 산발적으로 말해도 왜곡이라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언론사 내 독립기관인데요. 템파베이 타임즈의 워싱턴 지국에서 운영하지만 언론사 내부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출범했고 진실과 거짓을 6단계로 나뉘어서 보여주는 팩트 오 메트롤 외 바꿀 검증입니다. 공약 준수 검증인데요. 보시면 진실, 정확한 발언 주의대로 누락이 없고 대부분 진실은 정확하지만 해명이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고 절반의 진실은 부분적으로 정확하지만 상세 정보가 누락되어 있고 대부분 거짓말은 진실 요소는 존재하나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결정적 사실이 무시됨. 거짓은 정확하지 않고 새빨간 거짓말은 정확하지 않으면 허무 맥락을 주장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 가짜 뉴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교육입니다. 자율구제 및 팩트 체크는 생산과 유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디어 리터시 교육은 뉴스 소비자의 중심이고 미디어 리터시는 미디어 콘텐츠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미디어에 접근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있으나 최근에는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 평가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의미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일반 미디어 리터시와 달리 가짜 뉴스에 대한 교육은 불특정 다수 일반인 대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의 언론과 미디어 주간이라는 교육 활동을 합니다. 프랑스 국립미디어센터에서 주최하는 교육 활동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시스템을 이해하고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녹음, 민주주의 주요 쟁점, 청소년과 아동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좌표를 알려주고 심의로서는 알아야 할 핵심을 제공을 해줍니다. 언론사와 관련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어졌고 2017년 경우는 1850개의 매체가 참여했습니다. 주제에 따른 교육자료 교수들에게 배포하고 학생들이 비판적 뉴스를 읽기 위한 필요한 메뉴 제공이라고 합니다. 학부를 위한 미디어 교육 가이드 라파오 투테크랑입니다. 미국은 미디어 교육에 의무화인데요. 90년대 초반부터 영역 교육 과정에 일부 미디어 리서치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나 주 정보 단위로 각기 다른 형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학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도 좀 증가하는 추세이고 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개설, 미디어 교육재단, 뉴스 리터러시 프로젝트 등 비영리 기관입니다. 미디어 교육재단 뉴스 러트 프로젝트인데요. 미디어 교육재단 홈페이지와 뉴스 리터시 프로젝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짜뉴스엔 대항입니다. 가짜뉴스 대항 방법인데요. 먼저 법적 규제, 자율규제, 팩트체크, 미디어 교육인데 먼저 법적 규제,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일반적 전체 뉴스를 말하고 대응 시기는 사후적, 장점은 강제성, 단점은 논란의 여지입니다. 자율규제를 보시면 주체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인데요. 범인은 일반적 전체 뉴스와 똑같습니다. 대응 시기는 사후적이고요. 장점은 효율성이 높고 단점은 기술 구현 비용인 기술의 실패가 원인이 됩니다. 팩트체크는 언론사가 72%, 공공기관 66%, 교육권이 49%입니다. 범위는 구체적, 특정 뉴스입니다. 대응 시기는 사후적입니다. 장점은 비교적 용이하고 객관성 기술 구현이 비용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미디어 교육은 교육권 78, 정보 공공기관 68, 언론사는 61%입니다. 범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 전체 뉴스이고요. 대응 시기는 이것은 유일하게 사전적입니다. 장점은 논란의 여지가 적고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짜뉴스 대응 방안 효과는 자율체크,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시 교육입니다. 실험 연구 결과 자율규제 리터시제는 설문개요를 했는데요. 정보량이 많음 중간 적음 곱하기 2배의 미디어 교육의 유무로 만 20세에서 70세 남녀 713명 대상을 했습니다. 교육 진행에서 정보량 많으면 120, 교육 진행 안 하면서 116, 정보량 중간에서 119대 교육 진행 안 하는 게 121, 정보량이 적으면 119대 교육 진행 안 하면 11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진행엔 미디어 교육은 카톡 메시지 확인, 측정 문화, 가짜뉴스 인식, 카톡 링크 확인, 전파 의도도 있는데요. 자율규제 효과 실험물의 카카오톡입니다. 저도 이런 거 좀 많이 받아봤습니다. 정보량이 적고 현행 기본 정보고 정보량 중간과 언론사 등록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량이 많은 언론사 등록 여부 심의가 여부가 되고 있습니다. 실험물 미디어 교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험 결과 가짜뉴스 인식이 증가한 게 3.43, 3.5, 3.06. 카톡 링크 확인한 것은 감소가 됐답니다. 그리고 카톡 링크 전파도 감소가 됐고요. 유와 무 차이 확실히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도 적게 나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험 연구 2는 팩트체크 리얼 리터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문 교육을 했는데 거의 거짓 없음 거의 사실 곱하기 2배의 미디어 교육 유무로 따졌는데요. 실험물 팩트체크로 가시면 중앙일보에서 가짜뉴스 게시 예시에는 이렇게 글씨는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팩트체크 제시 예시는 거의 거짓이라고 나와 있고요. 실험을 미디어 결과 교육과 실험 결과를 했을 때 방금 본 뉴스 가짜뉴스 것이다. 교육받은 사람 그리고 교육부 교육받은 것은 3.84, 3.59, 2.74 교육부는 3.93, 3.38, 2.98 그리고 교육 유무로 2.27, 2.42, 2.64 교육부는 2.02, 2.52, 2.79 전파 의도는 감소됐고 가짜뉴스 인식은 증가됐다고 합니다. 결론은 법적 규제의 효과성 및 한계,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규제, 언론사 및 독립기관의 팩트체크, 미디어 리터시 교육, 그리고 충분한 동기 부재, 자율규제, 광고 제한이나 알고리즘 기술 구현 비용, 법과 정책은 자율규제와 팩트체크를 지원 또는 강제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